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이제 이 근대 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종의 면역 장치로서 한번 보겠대요. 면역이란 의미인 임무니타스라는 말은 라틴어 무누스가 어원이 된다. 자, 무누스가 뭔데? 임무니타스도 개념정의를 한다.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이다. 타인과 묶였을 때 생기는 책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될 거고 무누스에 자, 그런 걸 의미하는 무누스에 그러니까 임무니타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누스가 이런 의미라는 거지. 의무야. 타인과 묶였을 때 그거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거다.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다. 즉 고대 로마에서 임무니타스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에 적용을 면제받는 것이었다. 무누스의 기원을 둔 또 다른 개념으로 코뮤니타스가 있는데 여기서 함정은 사실 코뮤니타스가 좋은 의미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그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코뮤니타스는 좀 좋은 의미인데 공동체. 근데 코뮤니타스는 뭔데?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역시 함께 묶이는 거로서 임무니타스랑 대립. 임무니타스가 뭐라고? 어떤 타인과 묶였을 때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였지. 의무의 면제. 그치? 그래서 코뮤니타스도 결국은 어떤 의무야. 그래서 임무니타스랑 대입되고 있어. 임무니타스는 결국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뮤니타스가 공동체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고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힘 면제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을 확보하고 싶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또한 타인과의 묶임에서 면제된 자율적 개인의 임무니타스는 코뮤니타스인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한다. 임무니타스는 결국 not 코뮤니타스고 not 무누스겠네. 그치? 자,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은 타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톰스 헵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우리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홉스를 까겠네요, 이 사람이. 그죠? 자, 홉스의 의견이 나올 거고 그걸 깔 거야. 방향성을 가지시고. 자, 그럼 홉스의 얘기는 뭐다?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뭐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야. 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는 뭘 갖고 있다? 자연권을 갖고 있다. 항상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타인 배제해서 좋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이라는 걸 가졌대, 우리가. 그죠? 아하. 언제든지 자연권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자연권을 부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걸 보호하려고 이성이라는 체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근데 홉스가 말하는 그 이성은 일종의 면역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면역 체계.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 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 그러니까 뭐였지? 결국 나를 중시하는 거겠죠. 만이 된 만의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권이겠지. 그래서 남을 죽일 수도 있다. 자, 근데 나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면역 체계로서 자, 뭐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연적 면역 체계가 돼. 그리고 이성을 지닌 존재야. 자, 우린 다 자연권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어.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되고 이성을 통해서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 체계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겠어. 자연권을 막 너무너무 행사하다 보니까 내 이성으로도 뭐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굳이 위에 거 단락이랑 연결시켜 보면 임무니타스 하고 싶은 나의 이 자연권 상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상태가 되면 기존 체계인 개별적 이성이 어떻게 한다? 2차적인 면역 장치로 대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주권이 되는 거야. 주권.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 내 자유라고 하는 거, 개인의 무언가가 박탈당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일 때는 이성보다 뭐가 된다? 주권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로 된다. 이동한다. 자,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은 어떻게 한다?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거다.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어떤 거로 대응하는 거야?
항상 연결시켜서 흐름 잡으라고. 이 체계지. 그치? 그래서 이 2차적인 면역 체계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는 주권자 세우게 되는 거네. 누가?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갖는 주권자가 이거를 갖게 된다. 맞니? 그렇게 맡기는 것이 근대 국가의 형성이야.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니까 협력할 수 없어. 절대적 주권의 조건 하에서만 우리 원자적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근대 국가에서는. 맞니? 개별적인 뭐 이성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우리가 활용한다? 사회성이 된다? 안 돼. 항상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야. 내 자연권 뺏길 수 있는 언제든지 위험 상태니까 그 2차적 면역 체계인 뭐였지? 주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버린다? 절대 권력자에게 맡겨버린다. 그렇지? 그게 근대 국가다. 근대 국가의 태동이다.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자 그래서 근대가 국가가 형성됐어. 그 주권의 이제 작용을 얘기하겠네요.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 원자적 이론으로 살기는 하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 타자에게 경계를 세우겠지. 맞지? 타자를 배제하려 하겠지. 이지적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한다?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야. 이것은 결국 면역화야. 면역화 이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미생물의 위협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리학적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하다. 유사하다면 요걸 하려고 하는 거겠죠. 위에 있는 거. 뭐 내부적으로는 지키려고 그러고 외부적인 거 유입을 완전 차단하려고 할 거야. 외부를 배제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법적 정책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근대 주권과 생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체 생명체를 보존하는 이 면역, 항체가 생기는 이 면역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하니까 에스포지토는 주권이 일종의 면역 자체다. 근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 뭐 위협 상태에서 개인이 자기 주권을 절대 권력자에 맡겨서 운영되는데 그 절대적 권력자가 가진 주권이라고 하는 행사는 항상 어떻게 된다? 외부를 배제한다. 동질성만 지키려고 한다. 마치 뭐처럼? 인체가 항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됐어요? 오케이. 근데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을 근데 이거 깔 거잖아 어차피. 그죠? 혹도 깐다며. 면역 패러다임을 기능함에 따라서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이 점차 어떻게 돼?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이 이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돼버렸다. 지키면 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딱 그 경계를 딱 우리라고 하는 이 동질성 지켜야 돼. 그러면 이질성 싹 배제해야 돼. 이게 근대의 역할이 된다. 앞에 거 사실 반복이야.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어떻게 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렸다. 타자를 배제해버렸다. 이질적 배제해버렸다. 다 이질성 배제해버려서 내부 안전만 보장하는 것으로 면역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려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정당화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그러고 약간 비슷한 바가 있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막아내려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이 조치가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공동체 생명력을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동질성 확보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지? 너 이 새끼 조금만 달리 보여도 너 이 새끼 뿌락지 아니야? 간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의심한다는 거지. 안에서도 서로를 막 이지적인 주제 조금만 달라도 보려고 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게 과잉 면역인 거죠. 면역이 뭐였는데 외부를 배제해버리는 거죠. 근데 과잉이니까 자기 안에서도 계속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가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도 뭔가 문제가 생겨. 이런 나쁜 문제. 그렇죠? 우리 마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왜 내가 뭐 이과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중에는 과잉 면역을 발동시켜서 죽이게 하는 것도 있잖아. 인체가 과도하게 뭐 감염시켜가지고 나쁜 게 아니라 살짝 감염? 근데 인체가 과도하게 막 뭘 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포를 있지 않니? 저 몰라요. 너는 왜 모르니? 생명 샀어. 생명 믿어서 가지고 통수당하신 여러분들이지만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 맞니? 마치 그런 것처럼 되는 거야. 외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겨? 이질 배제하는 게 너무 과도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쟁에서도 그냥 막 죽여 그냥. 같은 생명인데 그냥 죽여.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에스포지톤 그래서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이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려 그래?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또 다른 의미야. 자, 원래 무누스 의미는 뭐였어? 의무였어, 의무. 의무여가지고 이걸 해제시켜주는 임무니타스적인 얘기였어. 그게 면역의 출발점이다. 뭐 근대 정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 이런 현실 정치의 문제 뭐 이질성 배제,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무누스는 사실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야. 다른 의미가 뭐? 2차적 의미는 도눔. 우리 도네이트의 어원이 되겠네요. 도눔은 선물이라는 의미지만 단문 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다, 증여.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딱 선물을 주는 거야. 에스포츠도는 그래서 이 증여로서의 무누스 의미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를 이제 드러내려고 해. 이제 얘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겠지. 생리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한 항체 활성화는 자 어쩐 거다. 신체에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진대. 그러면 항원세포가 뭐가 돼? 외부의 이질성이지. 그치? 앞에 했던 거 계속 이어서 봐야 돼. 자, 외부의 이질성을 주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가 돼? 들어와야 돼.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질적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되어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된다. 외부가 들어오면 당연히 좀 약해지겠지. 하지만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글쓴이의 의도는. 이에 따라서 신체는 열악한 상태에 이르긴 하지만 항원세포와의 생산적 결합을 또 할 수 있는 계기를 얻어. 뭐 때문에? 항원세포가 주입되는 걸 딱 이렇게 봐줬기 때문에. 외부성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히려 더 생명이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할 수가 있다. 자, 면역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 결국 어떻게 하겠다?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우회와 중화를 시키자. 어우러지자 이 얘기죠. 타자랑 어울리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 이는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도움의 의미 생각해보면 알겠어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다는 얘기야. 외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길이었죠? 어떤 길이었어? 기존의 길이었죠. 기존의 면역 뭐 과도한 과잉 면역과 또 이질 아예 배제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질적인 거를 끌어당기자 하고 결합시키자 내 내부로. 그래서 생명을 상승하자. 근대 주권 개념이 마지막 문단 면역 기능을 외부에서 차단하는 역할에 한정했다면 외부 에스포츠도 어쩌다 면역을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으로 보고요. 어떻게? 요렇게 바로 윗줄에 있는 그제 감염을 통해서 오히려 감염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염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생산적 결합, 자기에 있는 것과 이지적인 것과를 결합시키는 거. 자, 자기 보호의 면역체를 지kin 모체는 어떻게 한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태아의 자신의 면역체를 개방하고 공존하고 심지어 모체도 그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자기의 면역체를 기꺼이 준다 이 말이야. 자, 증이라는 물수의 영향을 지닌 면역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 때 작동하면서 결국 이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한 거다. 뭐야? 공통점만 이렇게 돼서 동질화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질성이 빚어내는 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계지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 되겠어요. 맞죠? 뭐 우리 글하고도 엮일 포인트가 되게 많은 수능 특강 지문이죠? 그죠? 뭐 앞에 거는 갑자기 들었을 때 뭔 소리야 하고 들어갔지만 요 얘기 정도 가니까 우리가 충분히 마녀 사냥하고도 엮일 수 있는 얘기지. 뭐였어? 균질화된 영혼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지? 나치가 나치래 저기 근대 국가가 근대 국가래. 근대 현상이 발생했지. 섞였다. 뭐 섞였지만 비슷해. 근데 왜 이런 작용이 생겼느냐? 근데 이성희 시대에 왜 이런 게 생겼느냐? 균질화된 거 하려고 배제해버렸죠. 그치? 억압하고. 이런 작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비판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죽어. 자, 이것에 대한 설명 뭐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서로 다른 학자의 의료는 절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상반된 평가 없고요. 이론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학자의 4번이 맞고 대안 제시. 그 다음에 주권 개념을 하는데 이론의 적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같은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태양에 대한 의무나 특정법에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임뮤타스. 이게 원래 임뮤타스 그거지 면역이었죠. 코미타스랑도 대립했죠.
자, 이무니타스에 연관된 라틴어 문수의 또 다른 의미 도는 맨 마지막 부분이죠. 대가를 하자고 증여. 그 다음에 에스포지토 과잉면허 작동하면 동동체 다양성이 안 된다. 왜? 내부적으로도 뭐 할 거기 때문에. 더 뭐 할 거야? 너 뿌락지지 자식아. 너 이 자식 너 스파이지 이런 식으로 너 이 안에 간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것도 막 배제하려 들어. 안 됩니다. 4번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근대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생명 보존하는 방식과 생일적 차원에서 유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 어떤 거였어요? 외부 배제. 그치?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일 수 있는 자연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뭘 했다? 이성을 앞세웠구나. 좋군요. 자, 3번 에스포지토 입장에서 기억을 평가했대. 좋아. 종합적으로 읽고 한번 평가해보면 되죠. 근대 주권이 어땠다? 동질성만 챙겼다. 쉽게 얘기하면 이질성 아예 배제해버렸다. 외부적으로도 문제 생겼고 내부적으로도 문제 생겼다. 그치? 외부적으로는 너무 배제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 아예 그냥 대량 학살 같은 걸 해버렸고요. 실제 역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안에서도 서로 의심하고 이래서 공동체 결속 약화. 생각하시면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결속 강화가 아니라 약화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역시 4번도 약화, 5번도 보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라 위협적인 것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넘어가시고. 쉽다 쉬워. 에스포지토 견해에 따라 포기를 이해했다. 철학자 짱릭 낭시.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게 외부 요소네. 그죠? 이질성이네요. 이식받은 경험을 통해서 몸은 어떤 식으로든 전적으로 자기만의 것일 수 없다. 경계지음이네요. 그지? 우리 에스포지토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나라는 거에 경계라는 거를 다시 짓는 것을 사유하게 만드는 그 경험이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 뭘로? 심장 이식으로. 그에 따르면 이식을 수용하는 몸과 이식된 심장은 다른 면역체계가 충돌해서 그렇지. 서로를 1차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배척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되지? 이제 다시 몸을 만드는 거죠. 생명을 만드는 거였지. 그러나 더 이상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지. 자기 몸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 결합하면서 생산적 결합을 한 거야. 우리 본문의 의견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낭시가 이렇게 얘기했다. 몸의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젊은 심장을 가진 자신은 몇 살이어야 되는 거다. 아하, 경계를 지을 수 있게 됐구나. 그쵸? 생산적 결합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맞니? 좋아. 그거에 이제 가깝게 생각해보면 1번 감염 동반하겠죠. 심장 이식 받는 게. 그치, 감염이지. 심장 이식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오케이, 생산적 결합했군요. 3번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것은 인증한 시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질성과 결합하는 과정이었다. 그치? 이렇게 해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머지 우회와 중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경계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했다. 문제는 너무 쉬웠다. 됐어요?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당연히 하나 더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죠. 자, 진짜 오랜만에 15분 일찍 끝내면 안 돼. 오랜만?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럼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야 돼. 자, 안 된다. 대는 반말이고 싶게야. 어디서 반말을 하고 있나?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어허, 왜 안 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영상 그딴 거 안 찍는다 했지? 다수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다수결이야. 자, 선물? 그런 거 없어.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준준하면서 그랬어요. 아하. 자, 나머지 4주차는 집에서. 자, 이거 그 두 번째 보시면 성격만 얘기해 줄게. 군주론 관련된 얘기야. 우리 클리닉으로도 풀었죠. 클리닉 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읽어봐야 될 거야. 제자백과 얘기야. 제자백과인데 또 역시 한비자 얘기 나와. 클리닉 나왔던 애들은 한비자 얘기 살짝 나온 거 알 거야. 네. 그 술이랑 새 그 얘기 비슷한 거 또 있어. 자, 맹자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 이게 수능 특강에 출제된 지문이 아니라 사설 지문이지만 우리 걸 다 담고 있어. 동양 얘기는.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 그래서 가져왔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기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읽어보시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런 식의 작업을 조금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첫 번째 지문은 이제 국가론이니까 최소 국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아까 우리 저기 이 두 번째 지문처럼 직접적 연관성은 없고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랑 아니, 첫 번째랑 요 지금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문을 읽었을 때 가장 좀 얘기를 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철학자들끼리 막 뭐 몇 명 나오면 뭐가 중요해? 비교할 대조가 중요하죠. 그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면 그것을 왜 인문이 그나마 너희들이 접근 루트가 좀 쉽다라고 이해되는 거야? 비문학할 때 그냥 쉬워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1단계 작업이 의외로 받아들이기가 편해서 그래. 왜? 일반 언어적인 얘기를 하니까. 과학 용어는 특수하고 경제 용어도 특수하고 법적인 거는 정의가 딱딱하잖아. 그러고 하지만 인문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스무스한 경향이 있죠. 물론 우리 아까 에스포지토도 낯선 얘기 같지만 풀어서 보면 딱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밑밥이 잘 이해돼서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인문 지문이 저 속도감에 붙으려면 어떻게 그 밑밥을 까는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서 속도를 갔는데 딱 봐도 발문이나 그 지문의 선지들을 봤을 때 여기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선지 문제를 먼저 봤을 때 두 명 나오고 비교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 공통점과 비교점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계속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뭐와는 달리 나오기도 전에 정의 부분에서 다른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게 3개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지금 세 번째 질문 하다 보면 순자랑 한비자가 겹치고 차이점이 되게 많아. 근데 지문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한 뒷부분에서 살짝 얘기해 주는 정도지. 근데 공통점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오히려 문제들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해? 뭐와는 달리라고 이렇게 너희들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를 던져주기 전에도 너희들 이거 정도 파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걸 물어봐. 알겠지?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비교 작업을 뭐 그냥 철저히 해라? 이게 아니야. 뭐 정의에서부터 뭐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거의 1단계 작업은 여기 문제에서 맹자 얘기는 사실 순자랑 한비자에 비하면 비중이 적겠지. 그렇지만 이게 이해돼서 1단계가 이해되고 두 번째랑 비교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핵심적인 사항만 다 일용한다고 2번, 3번만 비교하고 있으면 힘들다고.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든지 아니면 누구와 누구가 나와. 그렇게 되면 누구가 나올 수도 있고 2명만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나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1단계 작업 때도 뭔가 달라질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내가 기술 지문 때도 예시 들었던 고백엔 ARQ 같은 것도 선택 정지과 고백엔부터 비교를 하고 들어갔어야 나중에 가서 뭐 세 번째 거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마 표지를 기다린단 말이야. 뭐와는 달리, 뭐와는 마찬가지. 그때 가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정의가 넘어가고 여러분 뭐만 또 하기 시작하지? 거기만 암기하려고 하기 시작해. 암기를 줄여야 돼, 여러분들. 생정보가 나왔다 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의외로 암기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야. 왜? 어차피 그 영역을 알고 나고 이해하면 돌아가서 그냥 그때 가서 확인해도 되는 게 많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앞부분에 이렇게 되고 조금만 다른 용어 나오고 이러면 거기를 막 쌩짝 외우려 그래. 그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해. 흐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판정하자면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정의에서부터 좀 뭔가 달라져가지고 이거가 다르네?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 관련된 얘기고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 관련된 얘기네? 라는 흐름 자체를 너희들이 계속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꾸 하위 속성값이 막 많아져. 그거에 착안해갖고 그걸 외우려 드는 게 아니라고. 문제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니들이 암기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니들이 암기해서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거에 앞에 거 주어를 꼬고 정의를 꼬고 상위 개념을 봐. 하위 개념이 아니라. 근데 너희들은 하위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글들은 어차피 하위 개념하고 상위 개념 종합한 그런 글들 본 적 있어? 별로 없어. 다 앞에 개념이나든지 뭔가를 특정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 하위 요소를 상수를 많이 하지. 그치? 근데 그 상술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상술이 흔들릴 것 같으면 꼭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흐름이 먼저 중심적이었지 하고 이게 상술대에서 이런 단계 나왔구나 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걸 막
그렇지 않고 이게 왜 이 문장에서 이렇지 하고 여기에 문장에서만 맴돌아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해? 여러 사람 경로 부정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 그냥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방법론을 적용한다 해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조금만 선생님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뭐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1대1 되면 그냥 무조건 한다고. 아 물론 시험이라는 종합적 환경에서는 그걸 마지막으로 두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하려는 요걸 포기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포기가 너무 빠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자꾸 시간 어떻게 줄일까요? 저는 한 지문은 더 못 풀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시간을 줄이는 게. 시간은 어차피 고3 가면 줄여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3등급 정도 맞고 싶어. 그럼 한 지문 떨고 내도 나머지 거 확실하게 맞추면 되거든. 개 어려운 지문. 개 어려운 지문에 보기 문제 날려버려도 된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 나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안 되겠는데? 과학 지문 뭐 했을 때 이거 저격인데? 그냥 날리고 딴 거 맞추는 게 이득이잖아. 그건 그때 가서 전략적으로 포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해하려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이해 작업이라고 하는 나의 사고의 흐름을 중심점으로 잡아주고 앞정보랑 뒷정보를 연관시키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고 하는 작업을 빨리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감으로 해결해서 잘 맞추고 있는 순간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겨울방학을 남기서 없어서 확 무너져.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뭐가 시작돼요? 방법론을 또 막 하려고 그래. 그때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뭐 일타강사에 버금간다. 내가 이런 자만감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가서 방법론을 듣는다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야. 이건 확신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방법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여기서 겪은 게 나랑 같이 보낸 세월이 3개월, 6개월, 1년이 2년이야. 그거를 시험에서 내가 이제 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한 지문이어도 30분, 40분씩이라도 연구하는 그 순간을 즐겨야 돼. 뭐 마더통 다 끝내면 뭐해? 자이스토리 다 끝낸다고 누가 상 줘? 아니잖아. 어차피 상은 점수로밖에 안 주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이라도 안 풀리는 대목 있으면 무조건 그 앞에 정보 이런 거 해서 끄집어서 연구해야 돼. 개 같은 지문이라도. 인과관계가 흐릿한 사설 지문이어도 해봐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매달린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데 설렁설렁 그냥 말만 듣고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대가는 겨울방학부터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고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추석 때 클리닉도 주고 그랬지만 그리고 2집은 남겨뒀지만 이건 되게 쉬워요. 저기 꼭 그냥 탱자탱자 놀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할 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쉬어도 친척이 와서 쉴 수도 있고 할머니 집 이동해서 가서 쉴 수도 있고 일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두는 게 고3을 맞이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더 앞서가고 싶어? 그럼 남 안 할 때 해야 돼. 남 쉬고 싶을 때 해야 그게 공부지. 3학년에 가서 3월 이후에는 누군가 할라 그래. 3월에 딱 된통 맞고 3월 바짝 시작해. 4, 5월 날씨 개 좋아. 벚꽃 피고. 그러겠죠? 수행평가 있고. 너네가 올해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했어도 그렇게 당일치기로 보냈던 그 습관이 언제든지 3학년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게 체제는 움직여. 체제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뭘 바꿔야 돼? 내 몸을 바꿔야 돼. 내 몸은 어떻게? 계속 하루하루 노력하는 걸 바꿔야 돼. 2학년 2학기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4월 놀다가 6월 이후에는 아무나 다 해. 6월 이후에는 딱 머릿속에 X 됐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누구나 해. 그럼 어떻게 앞서가? 우리들이 한 30-40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어떻게 앞서가? 지금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앞질러 가려고 노력하려면 지금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추석 때 쉬시는 건 쉬시는 거지만 그거는 잠 1-2시간 더 자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친척 왔을 때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 거 하시고
뭐 숙제는 숙제고 저기 모의고사 관련된 것들도 꼭 하루에 하나씩 한두 지문씩은 해결하시고 하는 이걸 지금부터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방법론은 마지막 이렇게 오답 점검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이렇게 공착했던 문제에서 더 해결할 수 있지를 실험해봐야지. 또. 알겠어요? 이제는 반성만 하고 끝내면 안 돼. 반성 50번 써봤자 쓸모없어. 다음번에 그거에 한 요소라도 또 적용을 해봐. 그래서 내 사고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하셔야 돼. 알겠어? 아시겠죠? 그런 작업을 제발 하세요. 제발. 네 대가리 믿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클리닝이 없습니다. 클리닝 없고